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윤입니다. 토요타가 전기차 17종을 새롭게 발표를 하고 2030년까지 친환경 관련된 수소 관련된 그 외에 여러 가지 배터리 관련된 시설 또 전기차 시설까지 8조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2조? 83조 정도 되나요? 거기에다가 이제 전기차는 그중에 절반 4조엔, 41조엔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30종의 전기차를 내놓겠다. 넥서스는 2035년에 완전히 전동화로 바꾸겠다. 이렇게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BZ 시리즈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출력이 204마력, 그리고 사륜구동 모델도 한 210마력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전륜구동 베이스입니다. 또 전륜구동을 만드는 이유는 지금의 운전자들은 전륜구동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운전 방식이 전륜구동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후륜구동에 나오게 되면 위화감, 안정성 부분에서 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늘 하던 대로 전륜구동이 낫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브랜드가 후륜을 베이스로 해서 전륜에 한 100마력 정도를 더 플러스하는 개념으로 일반 양산차의 전기차를 개발을 하는데, 토요타는 80kW, 80kW, 그래서 160kW. 전륜구동은 150kW고 사륜구동이 160kW로 출력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로백 수치를 보면은 한 4, 5년 전에 나왔던 전기차와 같은. 그리고서 72.4kWh의 배터리를 통일을 했어요. 전기차마다 고급형은 좀 더 들어가고 표준형은 좀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하나로 통일을 하자.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WLTP 기준으로 전륜구동은 대략적으로 500km를 주행할 수 있다. 환경부 기준으로는 한 400 초반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사륜구동은 470km라고 하니까 요거는 400이 될지 안 될지 하여튼 그 정도 수준으로 된다. 그리고 이제 토요타에서 강조를 하는 게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EV, 실용적인 EV, 그 다음에 수명이 긴 배터리를 이번에 또 수명을 가지고 나왔어요. 10년에 24만 킬로미터를 90%까지 보장을 한다. 그리고 스바루와 함께 전기차를 만들어서 다양한 형태의 그 사륜구동을 활용할 수 있는 험로 주파도 새롭게 개발을 해서 거기에 얹었다. 그 다음에 복사열을 이용해서 운전자를 직접적으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PTC 히터와 같이 전체를 공조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겨울철에 전비가 떨어지는 문제도 개선을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여지는 스펙은 별거 없지만 일상적인 사용 면에서는 수명, 내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요타 알잖아. 토요타가 얼마나 그런 거 잘하는지. 그리고 정말 써보면 실용적이라는 게 느껴질 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거 알게 될 거야. 이런 워딩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성능이나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또 OT 이런 것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한 걸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혁신보다는 남들 하는 정도나 아니면 좀 흉내내는 정도에서 경험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토요타는 혁신보다는 안정, 그리고 뭔가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보다는 지금까지 늘 사용해왔던 소비재로서, 자동차로서 계속 믿고 신경 안 쓰고 누구나가 다 전기차를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 가치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지금 워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창하게 30종 얘기도 했고 8조엔 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폭스바겐이나 현대기아차를 비롯해서 테슬라는 물론이고요. 전기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기업도 GM, 포드 이런 기업들과는 달리 출발 자체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출발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비용을 저는 더 예를 들어서 100조 이상을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기차 부분에서는 그래도 4조엔 정도, 41조 생각보다는 적었어요. 역시 토요타답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 토요타가 어떤 제조사인지를 한번 잘 보세요. 토요타가 성장한 배경, 토요타를 대표하는 게 just in time 간판 방식이고요. 가이젠, 개선, 그리고 안돈,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는 한이 있어도 작업자가 그걸 멈추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더 큰 결함을 방지하는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전체적으로 토요타의 제조 공정이나 마케팅을 대표하는 단어들이 하나로 규결됩니다. 뭐로 규결되냐면 원가 절감, 효율 증대입니다. 수익 증대. 자, 마른 수건도 쥐었자라는 말이 토요타에서 나왔는데 이게 원가를 절감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오노 다이이치라고 저스트 인 타임을 주창했던 토요타의 이기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마른 수건을 쥐었자라 그랬냐면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공정에서 허수가 없게 해라. 그러니까
부품을 괜히 쌓아놓지 말고 후방 공정에서 전방 공정으로 부품을 가져다 쓰는 간판 방식이라는 독특한, 이것도 슈퍼마켓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저스트 인 타임을 통해서 꼭 필요한 만큼 부품 재고를 가져가고 그걸 통해서 쓸데없이 재고를 남겨서 비용을 상생하는 일 없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대의 차를 만들려면 그 100대에 맞는 부품 공급과 라인, 그 다음에 그 환경을 조정해서 딱 100대에 맞는 최소한의 비용만 사용해서 그 100대를 생산을 해내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조금의 허수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양산에서 최종적으로 제품이 나올 때까지의 모든 공정을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빈틈이 없게 하라. 이게 just in time, 카이젠, 안돈, 그게 배경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토요타의 정신은 사실 누구한테 좋은 거였나요? 자, 그들이 만들어내는 제품, 또 그들이 설정하는 스펙, 그들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생산 효율성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익 증대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시장을 선도하고 뭔가 방향을 우리가 제시해 줄 정도의 혁신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동차 그래 잘 이용해 왔지. 근데 자동차의 문제가 뭐야? 잘 고장 났잖아. 우린 잘 고장 안 나게 좀 내구성 있게 해줄게. 그리고 다른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하고 비교를 해서 우린 좀 더 저렴하게 괜찮은 상품을 공급해 줄게. 하지만 우리 제품은 뭐 이러이러한 점에 있어서 원가 절감이 된 거니까 너무 이렇게 고급스러운 걸 원하지 마. 하지만 너희들이 사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그래도 생각보단 좋을 거야 라는 선에서 타협을 했고, 그동안 내연 자동차를 이용을 하는 소비자들도 토요타의 그런 상품이 실용적이고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오렌지가 신경 안 쓰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한 면이 있구나 해서 토요타 차를 집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내연 자동차 시장에는 토요타의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내연 자동차는요 문제가 많은 이동수단, 파워트레인이에요. 제가 김들어와 함께 얘기할 때 비유를 들어드렸죠. 초당 폭발이 몇 번 일어나느냐. 4기통 같은 경우에는 공회전만 하더라도 초당 20회 폭발이 일어나고요. 3000rpm으로 달리게 되면은 4기통 엔진 같은 경우에 초당 100회 폭발이 일어나고, 6000rpm으로 가게 되면 초당 200회. 분당이 아니라 초당입니다. 그러면 실린더 수가 뭐 6개, 8개 하면은 그 배수만큼 늘어나겠죠?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면서 최소한 7, 8년, 길게는 10년 이상 계속 그 폭발을 제어해서 움직여야 되는 내연 자동차, 내연 기관은요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문제를 안 생기게 해서 그런 수리라든지 그 수리에 따른 비용, 시간, 이런 어떤 불편함, 여길 덜어줄 수 있는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토요타가 그런 부분을 잘 파고들었고, 토요타도 여러분들 그 터보 엔진이라든지 뭐 고성능 모델이라든지 이런 모델로 승부하던 브랜드가 아니에요. 내연 자동차 시절에 대충 보면은 캠리, 그리고 또 뭐 라브4 이렇게 주력 모델들을 보면은 다 100마력 후반대에서 200마력 초중반대 모델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실용적으로 딱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 성능이 딱 구현이 되어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성능적으로 차별화된 건 없고, 뭔가 토요타 하면은 색깔은 없지만, 하지만 이런 차들이 5년, 10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크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니까, 그래 토요타식 이 방식의 생산 방식, 이 품질, 이 토요타식의 경쟁력, 이게 장기간 놓고 보면은 상당히 소비자들에게는 득이 되는 거야 라는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런 전략을 폈지만 소비자들은 그래 납득할 수 있어, 토요타라면은 뭐 그 정도의 상품성이라면은 훌륭하다고 볼 수 있어. 이렇게 토요타는 입지를 굳혀온 브랜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동화로 넘어가면서 전기차가 어떤 특성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전기차는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6개월 동안 한 번도 블루엔저의 점검을 하도록 간 적이 없습니다. 신경 쓰이게 하는 부분이 없어요. 파워트레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신경 쓰이게 하는 부분이 없어요. 전기 모터, 그 다음에 전자 제어, 그리고 또 배터리에서 전력을 사용해서 삼성교류를 쌍파, 주파수로 제어를 하는 이 방식 자체가 기존의 내연기관 막 초당 몇십 번에서 몇백 번 터져야 되는 이런 민감하고 정말 내구성 부분에 있어서 머리가 빠개지게 하는 이런 엔지니어링하고는 차원이 다른 내구성과 안정감을 줍니다. 전기차 시대에는요, 앞으로 자동차의 내구성, 뭐 파워트레인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브랜드 간에
이 브랜드는 오일도 질질 새고, 이 브랜드는 뭐 뻑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브랜드는 10년 동안 신경 안 쓰이게 하는 이런 내구성이라든지 고장률이라든지 이런 격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토요타는 여전히 고장 안 납니다. 자동차 그동안 경험해 보셨죠? 우리 차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릴라이빌리티, 신뢰성이 있습니다.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가져와서, 자, 이러니까 우리 차도 계속 내연자동차 이용하듯이 이용해 주세요라는 워딩이 과연 전기차 시대에 통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 혁신적인 이노베이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기아차 후발주자들도요. 처음에는 내연자동차의 장점을 적당하게 녹여가지고 우리가 잘하는 거를 전기차에 그대로 이관하면은 테슬라? 그래, 뭐 따라갈 수 있어. 충분히 경쟁할 수 있어 생각을 했겠지만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대기아차가 EGMP를 통해서 그리고 제네시스 2025년부터는 전동화 시작하겠다. 그리고 2029년도에 내연자동차 모두 판매 중지하고 그리고 2030년이 되겠죠. 2030년에는 모든 제네시스는 전기차만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폭스바겐 계속 MEB, 뭐 MLB, 뭐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PPE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간을 봤어요. 이거 주면 어떨까? 저거 주면 어떨까? 그러다가 현대기아차에게도 야 EGMP만도 못하는 전기차를 만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 니네들 어떻게 경쟁할 거야? 하니까 아 좋아 우리도 SSP로 통일하고 우리는 200조 투자를 해서 소프트웨어 100조, 전기차 100조 해서 전기차 시장을 혁신적으로 이끌어 나갈 거야. 모두 다 안정적인 내연차를 기반으로 전기차를 차근차근 이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테슬라식의 혁신적인 이노베이션을 다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토요타만 예전에 자동차는 이런 시장이었고, 우리가 안정을 잘 추구해서, 뭐, 이렇게 전기차를 아주 소비자들에게 쓸만한 정도, 그 정도 품질만 해놓고서 신경 안 쓰이게 하니까 너희들 잘 사줬잖아. 이제 전기차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 거 한번 관심 가져줘. 이런 호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1.4kW로 배터리를 통일하게 되면은요, 이게 보통 경쟁사의 모델에 비해서 배터리 용량이 가장 적어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72.4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EV6라든지 GV60 같은 경우에는 77kWh가 넘습니다.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6kWh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WLTP 기준으로 비슷한 주행 거리가 나오잖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력 성능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동력 성능 자체가 전륜구동에다가 가장 떨어져요. 내연자동차는 여러분들이 그 계산을 잘하는데 전기차는 그 계산 잘 못하시더라고요. 동력 성능, 전기 모터의 성능이 떨어지면 주행거리도 그만큼 성능이 떨어지는 만큼 더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토요타가 150kW, 사륜구동도 160kW 해놓고서는 딱 그렇게 71.4로 WLTP 기준 500km 간다고 하니까 470km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역시 토요타인가? 왜 이렇게 많이 가지? 용량은 적은데 출력이 낮잖아요. 출력이. 그러면 토요타가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자, 이 정도면 실용 영역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장기간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고장도 안 납니다. 토요타가 하는 워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토요타가 하는 워딩은 우리가 성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행거리는 많이 갑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성능인데 성능이 좋지 않아요. 그럼 연비라도 좋아야지. 고성능 자동차, 내연자동차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성능 스포츠카인데 연비가 좋을 거로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른 경쟁사 모델은 4륜구동 모델로 300마력이 넘어가요. 최소한 310마력, 높게는 뭐 400마력 넘어가는 모델도 질비합니다. 그런데 토요타 BZ 시리즈는 4륜구동 80W, 220마력 정도를 얹어놓고서 전비가 좋아요. 아니 당연히 전기 모터에서 전력을 많이 소비를 안 하는데 전비라도 좋아야죠. 이걸 전비가 좋다, 토요타 기술력이 좋다, 이렇게 토요타는 어떻게 이런 전비를 실현했을까? 당연히 아이오닉 5 4륜구동에도 80 넣으면 더 많이 갈 겁니다. 테슬라에도 듀얼 모터에 80 이렇게 160kW 정도 집어넣으면 모델 Y, 모델 3 훨씬 더 멀리 갈 겁니다. 소비자들이 토요타의 이런 워딩에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토요타는 지금까지 내연자동차 업체에서 성능, 컨셉, 혁신성으로 승부를 했던 브랜드가 아닙니다. 내구성, 그 다음에 그 내구성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얘기지 지금의 토요타는 원가 절감이 너무 심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컨슈머 리포트라든지 JD 파워 같은 데 보면은요. 리주드 카 부분에서 토요타가 1, 2위 뺏긴 지가 오래예요. 그러니까 현재 토요타의 분위기는 과거에
한 80년대 중흥기를 이끌던 일본 자동차의 중흥기를 이끌던 그때 상황이 또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토요타가 주장하고 있는 배터리 관련해서도 한번 보이죠. 10년에 24만 킬로까지 90%를 보장하겠다. 이거요, 10년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다른 제조사들은 뭐 10년에 뭐 24만이 아니라 17만 킬로, 거기에 70%다. 이러니까 토요타 기술이 대단하다. 증명이 된 건가요? 10년이 지나서 과연 90%가 남는 그런 모델들이 대부분인지 그 90%를 달성하지 못하는 모델이 몇 개나,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검증이 돼야 되는 건데 언제 할 수 있습니까? 10년 지나야 할 수 있어요. 토요타는 이렇게 영악합니다. 지금 당장 알 수 없는 부분들을 그냥 제조사 보증한다고 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역시 토요타가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보증을 하겠지. 안 그러면 보증하겠어? 자기네들이 나중에 무슨 덤탱이를 쓰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단 그걸 믿으려고 한단 말이죠. 자, 근데 토요타 보세요. 지금 동력 성능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제조사와 뒤떨어져 있습니다. 성능 대비 주행 거리도 변변치가 않아요. 아니, 비슷한 성능에서 그 거리가 나온다면 인정을 하는데 훨씬 더 낮은 성능의 출력의 모터를 달고서 비슷하거나 조금 더 가거나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내연 자동차 시절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고 비교를 해보시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라든지 자율주행, 또 뭐 OTA, 뭐 테슬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적인 워딩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경쟁력만 강조합니다. 토요타 신경 안 쓰게 안정감 있게 여러분들 그동안 잘 사용해 오셨죠? 전기차 시장에도 그러지 않을까요? 라는 기대감을 살짝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능은 떨어지지만 주행거리 많이 갑니다라는 요상한 워딩을 합니다. 이 배터리는 10년 동안 90%의 용량을 보장하고 24만 킬로 주행을 해도 그 정도가 됩니다. 10년 지나야 알 수 있는 워딩을 통해서 토요타가 지금 뒤떨어져 있고 뒤늦은 출발을 하고 있는 그 후반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토요타가 많이 준비한 듯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발표를 보고서 야, 역시 토요타가 잠자는 사자였나? 이제 사자가 깨어나나? 이런 워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늘 하던 여우짓을 하는 거예요, 토요타가. 늘 하던 잔머리를 엄청 굴리고 있고 시장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기업들이 지금 전기차 파는데 용량, 배터리 용량 늘리고 그리고 또 고성능을 걷다 얹히고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보조금이 이제 점점 없어지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가장 길게 주는 게 2025년이고 뭐 미국은 이제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보조금이 좀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점차적으로 이제 한정적으로 줄어들게 됐고 중국도 최근에 거의 사라지려고 하다가 다시 보조금 제도가 부활되는 그래서 한 2, 3년 정도면은 이제 그게 크게 급감을 하고 2025년 이후에 전기차가 대중화가 되게 되면 보조금 제도가 거의 없어질 거예요. 토요타의 전략은 이런 상황에서도 적당한 성능의 모토와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그 정도 성능으로 그냥 소비자들을 한 450km, 500km WLTP 기준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 상품에 길들여 놓고 그리고 배터리도 무리하게 고용량 실어가지고 괜히 원가 부담 많이 올리지 말고 회사 입장에서 전기차 팔아서 손해보는 일이 최대한 없도록 하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알아야지만 알 수 있는 내구성, 그 배터리의 열화, 뭐 이런 것들을 상품 포인트로 내걸어서 일단 사게 되면은 자기가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고 뭔가 좋은 면을 보게 되거든요. 일단 선택할 때, 저거는 너무 경쟁력이 떨어진다. 저거는 A사, B사와 비교해서 너무 좀 이상하다. 이럴 때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일단 선택을 하고 오너가 돼버리면 어떻게든 정을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동차에 대해서 좋은 평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평가를 내는 게 분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방식의 워딩을 통해서 우리 전기차를 장기적인 어떤 가치를 놓고 토요타의 신뢰도, 그동안의 릴라이빌리티가 있으니까 요걸 기점으로 손에 붙잡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은 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시장 확대를 하면서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뭔가 나중에 기술적인 완성도가 되면 그때 가서 성능이든 뭐 혁신성이든 그때 가서 경쟁을 하지. 지금 뒤늦은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서 잘 해왔던 거를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해서 이걸 최대한 활용하는 수밖에 없겠다. 지금 그런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17조를 내놓겠다. 뭐 8조엔을 투자하겠다. 그중에 4조에는 전기차. 뭐 2030년까지 30종이다. 그리고 또 렉서스는 35년엔 다 전동화다. 뭐 이런 워딩들에 여러분들이 너무 큰 의미를 두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내는 전기차가 성능 대비 주행거리가 얼마인지
그들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기술적인 어떤 특이점 그리고 관련된 전기차의 어떤 혁신성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차별화된 가치를 주고 또 그게 가격 대비 상품군과 비교를 해서 얼마만큼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자동차로서 새로운 모빌리티의 환경을 바꿔주는 라이프 사이클을 바꿔주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전달해 주는가 그런 부분들을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테슬라 그리고 폭스바겐, 현대기아는 바보라서 혁신적인 이노베이션에 동참했을까요? 그들이 기존의 내연 자동차 시장을 자기 손으로 고사시켜가면서 성능 그리고 확실하게 사용자 경험에서 이전의 내연 자동차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형태의 EV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형식이 전환되고 자동차 시장이 변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정체되어 왔던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면서 디지털과 컨버전스, 본격적인 융합을 통해서 기계적이든 전자적이든 또 소프트웨어적이든 단속 평형적인 발전을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혁신의 변화에 맞게 그 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품을 제조사가 좀 손해보더라도 초반에 비용을 투입해서 당장은 손해보지만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주려고 하는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조사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혹은 창사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유지했던 마케팅 기법을 포기 못해서 여전히 전기차 시대에도 just in time, 가이젠, 안돈 야 우리가 이거 10년 이후에 20년 후에까지 팔아먹고 손해보지 않고 적당한 정도의 어떤 품질을 이루어가지고 LCA 대응도 해야 되고 야 믿지고 팔 수는 없으니까 적당하게 소비자들 길들여서 우리의 요 정도 되는 상품성을 가지고 한 10년 후에는 우리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혁신성이 없는 그러한 전기차를 제공할 때 그걸 짓는 게 소비자들에게 유리하겠습니까? 토요타의 방식이 회사,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안정적이고 수익 극대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더 성장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더 이상 니들이 주부한 것만큼 그 이상은 절대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혁신이든 뭐든 전기차 시장이 바뀌든 말든 우리는 우리 하던 대로 하겠다. 너희들이 그냥 우리가 그동안 잘해왔던 걸 믿고 사든가 아니면 10년 후에 경험을 통해서 한번 뭐 그때 가서 한번 검증해 보든가 하여튼 우리는 이래. 우리는 이러니까 우리 상품을 사.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기업을 응원하고 싶으세요? 자, 시장이 지금 본격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뒤집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제 경쟁을 통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이노베이션을 통해 많은 출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만이 뒷짐 딱 쥐고서 자, 우리는 이름값을 통해서 그동안 하던 걸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적당한 수준을 제공할 테니까 토요타가 좋은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그 토요타라는 이름의 믿음을 가지고 10년을 한번 써보십시오 라고 하는 워딩에 여러분이 가치를 두고 그런 상품을 구입하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저라면 혁신적인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기업이 당장 손해를 보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고 또 그에 걸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의 제품을 저는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터리. 지금 토요타가 들고 나오는 그 배터리 10년에 24만 킬로 90%. 테슬라도요, 지금 2012년에 출시된 모델 S 여전히 짱짱하게 잘 돌아다닙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무슨 배터리입니까? 리튬이온 배터리 중에서는 가장 값싸고 효율이 떨어지는 28650입니다. 원통형 배터리 가지고도 아직까지 배터리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슈가 된 적 없어요. 그럼 그 이후에 라미네이트 방식으로 그리고 또 BMS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야, 우리가 뭐 10년에 16만 킬로 70% 이거는 그냥 뭐 다 달성될 테니까 보수적으로 한번 잡아보자 해서 보증을 하는 거인데 토요타가 여기를 파고 들어가지고 10년 후에나 증명이 될 그걸 가지고서 우린 이렇게 보증할 건데 야, 우리가 이렇게 보증할 것 같으면 우리 토요타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알지?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제품을 만들었겠어라는 뉘앙스를 지금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뭔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보이려고 하는 보고와 같은 몸짓을 우리가 보고서 높은 점수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제품이 곧 시장에 나올 거예요. 시장에 나오면 상품성을 가지고 비교를 하세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비슷한 가격대, 얼마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뭐 한 4만 5천 불에서 6만 불, 첫 모델이 그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뭐 보조금이 적용된 건지 아닌지 아직까지 가격은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가격대에 맞는 걸맞는 상품성과 성능, 전비, 소프트웨어, 만족도 경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지 날카로운 눈으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는 내연 자동차처럼 고장나지 않아요. 수리의 어떤 부담, 관리의 부담에서 상당히 소비자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게 디지털화되고 그 다음에 각 부분들이 이제 메케니컬 방식에서 전자적인 제어 방식으로 넘어가면서 어셈블리화가 되면 고장날 확률, 그거에서 문제될 확률도 그만큼 획기적으로 낮아집니다. 전기차는 토요타식의 뭐 그동안 일본의 내구성, 성능은 별 볼 일 없지만 신경 쓰지 않는 거, 전기차 자체가 신경이 안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연 자동차와 같이 맞물려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뭐 마케팅을 분석하시는 분이나 이런 어떤 시장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내연 자동차에서 하던 습관을 전기 자동차의 시장 분석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저는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토요타 관련해서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관련된 그 발표를 유심히 보면서 내린 결론, 토요타의 저스트 인 타임, 간판 방식, 가이젠, 안돈, 역시 자기 버릇은 난 못 주는구나. 늘 하던 대로 토요타는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안정된 수익을 위해서 소비자들이 뭘 원하든지 간에 마이웨이 하겠다. 우리 방식대로 결과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우리는 전기차 시대에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뭐 너희들이 우리가 좋으면 사고 하지 않으면 뭐 관둬라. 뭐 이런 식의 전략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